자, 14주차 강의입니다. 일단 이제 데이터의 힘을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로 문제를 증명하기라는 주제로 잡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진짜 논리적인 본문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작성할 수 있을까? 사실 이 부분은 예전 같으면 이제 논리 교육을 받았었죠. 논리에 대한 이런 교육들이 좀 비쌌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글쓰기 이러는 건 상당히 어려웠었어요. 근데 이제 이제는 AI가 이런 논리력은 굉장히 뛰어나죠. 추론하는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AI는 굉장히 좀 잘하는 영역입니다. 약간 뭐 알고리즘처럼 쓸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누구든 논리적인 글쓰기가 가능하게 됐어요. 내가 혼자 하려고 했을 때는 굉장히 어려웠고 시간도 많이 걸렸던 일들이 내가 이제 방향성만 잡고 어떤 이 논리적인 글을 쓰는 공식만 알게 되면은 AI와 함께 코라이팅을 가장 빠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식을 CER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claim, evidence 주장, 근거, reasoning 이렇게 해서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하게 되면 이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스토리텔링 하는 게 굉장히 좀 편리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 인물은 되게 좀 유명하신 분인데요. 에드워드 데밍이란 분이에요. 이 부분은 이제 이런 세계적인 품질 권위자이시고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데이터가 없는 주장은 단지 의견일 뿐이다. 사실 이제 이런 어떤 학계에서는 이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했죠. 그리고 요즘에야 이제 데이터가 많아졌는데 옛날에는 이 데이터 수집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고고학이나 이런 쪽은 어떻게 합니까? 뭐 인디아나 존스 그런 거 보면은 그 고대 자료를 찾기 위해서 막 전 세계를 돌아다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남겨진 유물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이제 추론을 하는 이런 방식. 실제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게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쪽을 하고 있고 요즘에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데이터죠. 그래서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한 2015년 정도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AI를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하면서 AI가 똑똑해지기 위해서는 이 데이터가 필요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문재인 정권 때 데이터 댐이라고 해가지고 그때 돈을 엄청나게 풀었었어요. 그래가지고 디지털 뉴딜 정책을 펴면서 그때 뭐 100조, 200조를 했었죠 그 당시에.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전국에 있는 이런 데이터들을 다 표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이 IT 출신들, 그러니까 컴퓨터 공학과라든가 컴퓨터 과학과, 뭐 소프트웨어과 이런 출신들이 가장 많이 취업이 됐던 시기예요. 그런데 사실 이제 그때 허점이 좀 있었죠. 정부에서 빅데이터 구축하는 과제를 엄청나게 많이 줬어요. 데이터 마이닝 사업을. 그래서 그거를 회사들한테 주고 이게 지속 가능성이 없었던 거예요.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공공 빅데이터 포털이 만들어지고 나서 data.go.kr로 가시면 되죠. 만들어지고 나서 이제 물론 이제 부분적 업데이트는 되지만 초기에 그 표준화시키는 작업, 거기에 그 각각 데이터에다가 라벨링이죠. 라벨링을 시켜가지고 표준화시켜서 나중에 이제 이거 불러다 쓸 수 있게 하는 작업할 때 이건 완전히 엑셀 가지고 노가다 하는 거였었거든요. 그때는 지금처럼 AI가 자동화가 잘 안 될 때였으니까 사람들이 수동을 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 뽑고 그 사업이 없어지면서 어떻게 사람들이 다 잘렸죠. 대기업 사람들이야 좀 살아남았는데 중간에 이제 하청받은 이제 중소기업들이 그런 일을 좀 많이 했었고요. 뭐 그게 이제 발전해서 바우처 사업으로 가가지고 데이터를 이제 판매하면서 중소기업들이 그 기업들한테 판매하는 조건으로 바우처를 하는 거죠. 이런 사업을 해가지고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10년 전부터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완전히 이제 데이터 사회로 가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데이터를 어떡합니까? 분산화시키는 기술이 블록체인 기술이죠. 그래서 한 곳에 놓는 게 아니라 어떤 이렇게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가지고 서로의 정보를 풀 수 없도록 암호화시키는 그래서 이제 암호화폐 기술이 이제 블록체인 기술로 들어왔잖아요. 그게 이제 상용화되면서 어쨌든 그때 이제 2013년 이때 나왔던 뭐 비트코인이나 막 활성화됐던 비트코인 뭐 이런 리더리움 이런 것들이 지금의 이제 디지털 자산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 비트코인을 샀으면 지금 몇 배입니까? 엄청나게 많이 한 20배, 30배는 올랐죠. 그리고 이제 그때 만약에 엔비디아를 샀으면 지금 200배가 올랐을걸요? 1억 200억이 되는 아주 기적을 볼 수 있었는데 참 그때 제가 왜 그런 선택을 안 했을까요? 지금 보면 후회가 되지만 그때는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죠. 뭐 미래에 대한 확신도 없었고 관심도 없었고
아무튼 다른 얘기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는 데이터 사회로 넘어왔어요. 여러분들 이제 모든 거를 데이터화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쉽게 공공 빅데이터 포털 들어가도 되고 뭐 우리나라에 또 통계청도 있죠. 통계청도 있고 이런 것들을 엑셀 자료나 API 자료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가져다가 여러분들이 뭔가 논문을 쓸 때 근거 자료로 쓸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자, 그럼 이거 어떻게 써야 될까? 그 부분을 이번 장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설득의 3요소와 데이터의 역할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거고 CER 구조, CER 구조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과학적 글쓰기는 어떻게 할 것이냐, 데이터를 쓰는 CER 프레임워크를 배울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량적인 것과 정성적인 데이터를 어떻게 통합시킬 것이냐. 이게 사실 너무 정량적으로만 나와도 어떻게 됩니까? 인사이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성적으로도 이게 들어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통합할 것이냐. 그리고 실전 데이터 계속 프롬프트 항상 하는 거 이제 실습해 보는 거 AI와 함께 하는 거를 제가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 아웃컴은 데이터. 여기 증명이죠. 에비던스로 나의 주장 클레임을 프루브 증명하는 능력을 가지는 게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장과 증명. 우리 많은 어르신들이 어르신이라 좀 죄송한데요. 예전부터 이제 조금 불리하면 어떻게 합니까? 막 대화를 하시다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비판을 잘 못하잖아요. 비판을 잘 못하니까 비난을 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하다가 뭔가 불리하다 이러면 어떻게 하면 우기기를 하죠. 내가 살아봤는데 뭐 60년을 살아봤는데 너 나이도 어린 놈이 뭘 알아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약간 저 막무가내 이런 걸 많이 쓰잖아요. 불리하게 사람들이 자꾸 이제 우기기. 근데 이제 우기기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우기기는 뭡니까? assertion은 이 제품은 정말 좋아요. 뭐가 좋은 거라는 얘기가 없어. 그냥 좋대. 근거도 없고 나만 믿어봐. 나만 믿으면 이런 게 뭡니까? 또 다단계에서 많이 하는 거죠. 이렇게 현혹시켜가지고 탐욕을 넣어가지고 어떤 데이터 근거는 없는데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이 우기기 기술이고 설득은 뭡니까? argument인데 사용자의 90%가 만족했습니다. 이런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설득할 때 뭘 많이 씁니까? 통계 자료를 많이 쓰잖아요. 그리고 또 뭘 하죠? 실제 그 질문지를 만들어 가지고 설문조사를 하죠. 설문조사 해가지고 이런 설득조사를 많이 하죠. 왜냐하면 통계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참여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했고 이런 쪽에 만족했고 만족도 조사를 하잖아요. 이제 이런 게 하나의 이제 설득의 방법론이고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사실로 증명하는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비즈니스가 아닌 약간 다단계나 네트워크에서 뭘 강조할까요? 정말 아주 매우 이런 식의 표현이 많아요. 그런데 실제 비즈니스에서는 그런 말씀이 안 되죠. 그죠? 매우 아주 이러면 이거는 추상적이잖아요. 아니면 뭐 10% 증가시키고 몇 년 안에 뭐 몇 배 증가시키고 정확한 수치와 퍼센티지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이제 AI와 함께 하면서 여러분들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삼각 측량 트라이앵글레이션 앞부분에서 얘기했는데요. 그래서 하나의 데이터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량적인 거 number, 그다음에 정성적인 거 storage 맞나요? 강력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량적 데이터는 이런 신뢰성을 하기 위한 통계, 매출액, 설문 수치 등이 있을 거고요. 정성적 데이터는 이제 인터뷰, 리뷰, 뭐 관찰 기록 등 해서 이제 공감할 수 있는 것들인 거죠. 정량은 데이터, 이거는 숫자, 이거는 공감을 하기 위한 이런 정성적인 데이터.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어떻게 정량적으로 이런데 우리 정성적으로 이렇게 한다라는 결론을 낼 수 있겠죠. 그러면은 훨씬 사람들을 설득하기도 좋고 그 사람들이 공감을 할 수도 있고 자, 이런 부분입니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이제 CER 프레임워크를 소개하겠습니다. 그래서 Claim, Evidence, Reasoning 이 구조입니다. 그래서 과학적 글쓰기를 할 때 이제 핵심은 CER이에요. Claim, 주장, 당신이 증명하고자 하는 한 문장을 넣고요. Evidence, 증거를 대는 거예요. 데이터, 통계 인용을 하고 Reasoning 이제 추론을 하는 거죠. 증거가 왜 주장을 지지하는지 설명하는 논리적 연결고지를 해주는 거예요. 정성적으로 좀 같이 두 개를 합치는 거죠. 정량과 정성을 합쳐가지고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글을 쓰는 겁니다. 적용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재택근무는 직원들의 업무 생산성을 향상시킨다.
주장을 해서 근데 무슨 근거로? 그랬더니 A사의 최근 설문조사를 했던 거죠. 그랬더니 재택근무 도입 후 직원들의 업무 집중도가 20% 상승했대요. 데이터를 가지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추론할 수 있죠? 이는 출퇴근 스트레스 감소와 불필요한 회의 축소가 실질적인 업무 시간 확보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설득력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근거를 대고 추론하는 거. AI가 가장 잘하는 영역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AI는 정말 이쪽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거 과학 글쓰기도 데이터만 잘 정리해서 주게 되면은 내 주장을 AI가 추론을 해서 잘 정리해 주게 됩니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리즈닝에 부재가 많다라는 거죠. 많은 학생들이 데이터만 던져놓고 설명하지 않으면 이건 뭡니까? 그냥 데이터 덤핑이에요. 그죠? 배드 라이팅은 보세요. 이제 자, 매출이 10% 올랐다. 따라서 우리 전략은 성공이다. 이거 무슨 근거로 다른 이유일 수도 있잖아요. 굿 라이팅은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매출이 10% 올랐다. 이는 딱 넣는 거죠. 마케팅 캠페인 직후 유입량이 급증한 시기와 일치하므로 추론됐죠, 그죠? 캠페인 효과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연결해 게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잘한 굿 라이팅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파트 3 항상 하는 이제 실습 부분인데 이 실습을 여러분들이 AI와 함께 해보면서 AI가 어떤 결과를 보는지 확인하면서 여러분들 하나하나 메타인지로서 이거 학습에 나가고 익숙해지는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거를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CER 문단 생성하는 것부터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데이터를 바탕으로 CER, Claim, Evidence, Reasoning 구조의 논리적인 문단을 작성해. 자, 클레임은 주장, 가격 인상은 불가피하다. 주장, 에비던스는 원자재값 30% 상승했다. 리즈닝은 이 데이터가 왜 주장을 뒷받침하는지 추론해 설명을 하는 거예요. AI는 진짜 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클레임 여러 가지를 넣어가지고 한 번만 끝나지 말고 바꿔가지고 계속 해보세요. 바꿔가지고 반복하면은 이거 익숙해지게 되고 익숙해지면 여러분의 실력이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데이터 의미 도출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RTCF가 또 등장하죠. 너는 데이터 분석가야. 이 통계 수치가 의미하는 바, 임플리케이션을 해석해줘. 단순한 수치 나열이 아니라 자, 비즈니스 관점에서 시사점을 도출해줘. 자, 이런 식으로 주는 거예요. 데이터는 지난달 20대 여성 가입자 수 200% 급증했다. 자, 비즈니스 관점에서 이거 굉장히 잘해요. 데이터 분석. 이 어떤 패턴을 읽어내고 반복을 읽어내고 그걸 통해 가지고 추론을 하는 거를 굉장히 잘합니다. AI는. 그다음에 이제 시각화하는 거예요. 차트를 추천하는 거. 이 데이터를 가장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시각화 방식을 추천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줘. 자, 보통 AI가 할 때 막대 그래프, 그다음에 파이 차트, 그리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너무나 쉽게 잘 그려냅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이제 변화 추이가 있다고 치고요. 뭐 우리가 가서 아무거나 이런 거 할 때 여러분들이 잘 알 때 더미로 실습할 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더미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생성해 가지고 해도 괜찮습니다. 일단 이거는 우리가 학습하기 위한 용도니까요. 그리고 비교와 변화를 한눈에 보여주고 싶어.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AI가 실제 차트 그려주면서 추천도 해주고 이유도 말해줍니다. 그다음에 이제 방어하는 거예요. 반론을 재반박하는 것. 내 주장은 전기차는 친환경적이다. 예상되는 반론은 배터리 폐기 과정에서 환경 오염이 있다. 이 반론을 재반박할 수 있는 논거와 데이터를 찾아줘. 전생애 주기 평가, LC의 관점 등을 넣어가지고 해달라. 굉장히 잘하겠죠. 이런 건 이제 딥 리서치 돌리게 되면은 퍼플렉시티에서 돌려줬고 딥 리서치 돌리게 되면 잘 찾아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공 케이스를 연결하는 건데요. 내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유사한 성공 사례를 찾아줘. 주장은 뭐죠? 구독 모델로 전환하면 매출 안정성이 높아진다. 모르죠. 현재는. 근데 이제 어도비나 MS 사례를 들어서 구체적인 수치 함께 설명해 달라면 내가 그렇죠.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겠다. 뭔가를 그림을 그릴 수가 있죠. 정확하게 논리적이고 데이터적인 관점에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에 이제 감성 데이터 스토리텔링이에요. 자, 이 데이터 너무 차갑고 딱딱해. 독자의 감성을 건드릴 수 있도록 스토리텔링을 입혀줘. 자, 그래서 데이터는 매년 유기견 10만 마리가 발생하는 거. 무기견 보호소에 하루나 한 강아지 시점에서 서술해줘.
이런 건 굉장히 잘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쓰려면 참 어렵잖아요. 근데 AI는 이런 거 굉장히 잘해요. 문법적으로도 뛰어나고 톤앤 매너도 잘 쓰고 그 윤간 그 단어들 사이에 추론을 잘해가지고 연결을 잘해주는 기 때문에 데이터 스토리텔링이 최적화되어 있어요. 특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설이나 창작물에 굉장히 뛰어나죠. 그게 할루시네이션이죠. 저 다음에 이제 요약하는 거예요. 그 경영진 요약, executive summary 이 부분은 사람이 좀 어려운 영역이 근데 AI는 너무나 잘해요. 그래서 본문 내용이 너무 길어. 바쁜 의사결정권자를 위해 핵심 내용만 요약한 경영진 요약을 3문단으로 작성해줘. 그래서 1번 문제정의, 2번 해결책 및 근거, 3번 기대효과음 요청사. 제가 항상 그냥 하면 해도 잘 나오긴 하는데 내가 원하는 포맷이잖아요. 이게 포맷, ITCF에서 포맷, 문제정의, 해결책 및 근거, 기대효과음 요청 이런 식으로 딱 내가 원하는 목차 카테고리를 정확하게 줬을 때 잘 나옵니다. 이 3문단을 작성해줘 이렇게 했는데 뭐 좀 더 길게 늘렸을 수도 있고 더 줄일 수도 있죠. 근데 여기다가 또 뭘 넣을 수 있겠죠? 이거를 좀 그래피컬하게 뭐 차트로 그려달라든가 이런 말을 쓰게 되면은 얘가 해줄 수 있겠죠. 네. 다음에 이제 전문 용어를 순화시키는 거 쉽게. 이 문장은 전문 용어가 많아서 일반인이 이해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중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말로 풀어서 다시 써줘. 이렇게 했을 때 그래서 이제 애초부터 어떻게 하면 독자가 뭐 중학생 이런 중학생도 이해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독자의 레벨을 정해주는 방법도 있겠죠. 그래서 문장은 블록체인의 탈중앙화된 원장 기술은 데이터의 무결성을 보장하고 단일 실패 지점을 제거한다. 어렵죠. 탈중앙화도 어렵고 블록체인이 뭔지도 어렵고 원장 기술도 어렵고 이게 뭐 데이터 무결성이 뭔지도 그렇고 맞죠? 단일 실패 이건 너무 어려운 전문 용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풀어가지고 자연스럽게 써. 이런 AI는 굉장히 잘한다. 그다음에 이제 장단점 비교표도 굉장히 잘 만들겠죠. 당연히 내 솔루션 A와 B, C를 비교하는 표를 만들어줘. 비교 기준은 가격, 편의성, 기능, 소요 시간에서 내 솔루션 AI가 가장 돋보이도록 장점을 강조해서 정리해줘. 이런 거 굉장히 능숙하다. 그다음에 이제 행동 촉구하는 거 콜 투 액션. 그래서 보고서의 마지막 문단 결론을 작성하는데 지금 당장 행동하지 않으면 잃게 될 기회비용을 강조하고 강력한 행동 촉구를 마무리해줘. 예를 든다면 지금 투자하십시오. 미래를 선점할 기회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그냥 이걸로 그냥 넘기는 게 아니라 뭔가 액션을 하게끔 그 자리에서 뭐 움직이게끔 이런 행동 촉구하는 것까지 넣어주고 AI는 굉장히 잘합니다. 실습할 때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에 이제 배우는 부분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이 과제와 성찰 부분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본문을 작성하는 부분이 여기가 데이터를 가지고 그래서 서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문단 3개를 작성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필수 조건은 CR 구조를 따를 것. 그래서 수행 단계를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수집하는 거예요. 7주차에 이런 리뷰도 있었고 12주차에 이런 실험도 있어서 이런 데이터를 가져와 가지고 두 번째는 이제 드래프트 만드는 거예요. CR 구조로 초안을 작성시키고 한 번 더 이제 추론의 논리적 비약을 수정해서 리파인하는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해보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이제 여러분들이 성찰해야 될 포인트는요. 과제 제출 시 다음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데이터를 넣었을 때 글의 설득력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데이터는 공공 빅데이터 포털에서 가져와도 되고 아니면 뭐 관광공사 같은 데 갈 수 있고 각 부처마다 내가 이제 관심 있는 데이터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제공하고 있어요. API 같은 경우는 가입을 해가지고 뭐 신청을 하고 이런 과정이 있는데 보통은 이제 엑셀 데이터 이런 것들은 그냥 받아서 쓸 수가 있습니다. 통계청, 공공 빅데이터 포털, 그 다음에 뭐 이런 데이터 거래소, 유료 데이터들이 있어요. 그게 뭐 이런 쪽에 있고 뭐 그다음에 각 부처별 데이터 이런 것들이 다 공개가 돼 있으니까 그런 거 가져가지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연결고리는 데이터, 주장, 에비던스, 클레임, 리즈닝 요 부분으로 이제 어땠는지 해보면서 가장 어렵지 않았는지도 한번 해보고 AI 활용이죠. AI가 데이터 해석에서 놓친 맥락이 뭐 있었는지도 보면서 비판적으로 AI를 함께 쓰는 과정을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핵심을 요약해 보면요. 자, 이번 주 노 데이터, 노 페이, 노 포인트라는 노 게인, 노 페인, 노 게인을 바꾼 거죠. 그래서 데이터 없는 주장은 공허한 외침이다. 자, CI 프레임워크는 claim, evidence, reasoning. 주장, 근거,
추론, 논리의 삼박자 항상 이걸 생각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제 리즈닝 부분에 있어서는 데이터만 던지지 말고 의미를 설명해야 된다. 그러니까 정량적인 거와 정성적인 거를 함께 해가지고 스토리텔링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삼각 구도처럼 트라이앵귤레이션해서 지금 말한 것처럼 정량과 정성을 섞어서 입체적으로 증명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아까 서론을 했고 이제 본문 작성하고 이제 최종 보고서 쓰는 거는 다음 주에 이론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실습편은 지금 하고 있는 프레임워크들 10가지의 예시를 가지고 실제 어떻게 결과를 보여주는지 여러분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제가 실습편의 영상을 통해 가지고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